새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차바가 남해안으로 접근하면서 전남 지역 역시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종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차바가 남해안에 근접하면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오늘 낮까지 50에서 많게는 2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진로에 속해 있는 남해안은 초속 30m 이상의 강풍과 함께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입었던 전남 지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수시 봉산동의 한 숙박업소에 철골 주차장이 무너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 전 5시 20분쯤 여수시 안산동 770여 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지만 복구가 마무리됐고 시내 곳곳에서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은 침수와 농작물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서부 모든 바다에 태풍특보가, 또 광주와 전남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전남 지역 주요 항포구의 모든 선박들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어선 2만 7천여 척이 가까운 정박지로 피항했습니다. 한편 태풍 차바는 오늘 아침 9시쯤 여수 앞바다를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객돈 4억 원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전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빼돌린 금액은 다른 투자 손실을 메꾸거나 도피 생활을 하는 데 썼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에 있는 한 증권회사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44살 강모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넉 달 동안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4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증권사 차장이었던 강 씨를 믿고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은 모두 8명. 하지만 강 씨는 곧바로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장외 주식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돈은 투자 손실을 메꾸거나 도피 생활을 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의도적으로 투자 사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투자 실패가 있어가지고 메꿔들이다 보니까. 중국과 스페인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강 씨는 이후 4년 동안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8월 달에만 10회 이상 골프장을 갔었고요. 도피 중에도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올해 초에도 순천에서 장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수천만 원의 주식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추후 피해가 발생해도 증권사에서 보상받기 어렵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단풍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전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 한 바퀴의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양, 여수 코스에 각각 수산시장을 경유지로 추가하고 순천, 보성, 화순 코스는 주말 경유지를 다르게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이달부터 운행 코스 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 측은 탑승률이 높아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코스를 조정했으며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1박 2일 코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해 국토부, 중기청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원도심 중심 지역 점포수가 67.4%, 일일 매출액 1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창업 증가와 더불어 원도심의 건축 허가 건수도 지난 2013년 10건이었던 것이 2015년 20건으로 2배가량 늘어나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5.18 특집,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의 후속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에 숨진 부산의 노동자 황보영국 씨의 가족을 5.18 유가족들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7년 5월 17일 부산. 5.18 7주기이자 6월 항쟁의 소용돌이 전국에서 광주 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며 분신에 숨진 고 황보영국 씨. 광주와 광주 시민을 위해 죽어간 부산 청년이지만 지금껏 광주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들 담은 어디라도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겠노. 5.18 유가족들은 광주 MBC 5.18 다큐멘터리를 통해 황보영국 씨를 비롯한 광주를 위해 희생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미안해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참 눈물이 너무 막 흘리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참 우리 광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이 됐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5월 가족들을 모아 황보영국 씨 부모님 댁 방문을 추진했고 마침내 유가족끼리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황보영국 씨가 숨진 지 30년 만에 만난 그들. 너무 늦어 미안하다는 말과 괜찮다는 답변이 이어집니다. 80년 5월하고 내 아들 죽음하고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강주 분들이 이렇게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이렇게 원망 한번 해본 적 없어? 안 했어? 아유 다행이시네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식들 때문에 생긴 인연. 5월 유족들은 쌈짓돈도 쥐어주고 한자 정성스레 쓴 편지도 읽어주며 늦게 찾은 데 대한 미안함을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참 좋게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동병상련으로 이렇게 정말 보듬어서 서로 위로하려고 저희가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앞으로도 이들 유가족들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오셔서 마음 그대로 경험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 황보영국 부모님 한테 다 전하셨잖아요. 큰 힘이 되셨을 것 같고요. 광주를 위해 숨져간 광주 밖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서남권 최대 기업인 현대사무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일감이 끊기는 수주 절벽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노조 측은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사무기술직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기간은 개인별로 최소 3주간이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팀별로 실시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선행 공정인 설계 분야가 주요 대상입니다. 현대사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 일감은 62척으로 1년 8개월 분량입니다. 그러나 후속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장 연말 이후 수주 절벽을 맞게 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무급휴직은 고용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수주 등 경영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고정 연장근로 폐지와 무급휴직은 물론 사원아파트 분양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간 단체 교섭은 재개됐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현대사무의 비상경영을 둘러싼 논란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말까지 관내 지정병의원에서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사업기간 안에 인플루엔자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아에 한해 내년 1월 말까지 2차 접종을 무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도박의 전체 추정 규모가 9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황주영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불법 도박의 전체 추정 규모는 최대 96조 2,700여억 원에 달해
지난해 2012년 2차 조사 때보다 20조 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불법 사설 경마의 경우 올해 11조 4,750억 원 규모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불법 도박 시장 근절과 함께 경마와 같은 합법적인 영역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 지역 중소기업들이 원청업체의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참여연대가 최근 지역 68개 업체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납품 단가가 인하되었다는 답변이 74%였습니다. 하반은 현재 거문도 남동쪽 아주 가까운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해안 지방에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정오 무렵 부산을 스치겠고 이후로는 세력이 약해지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기상특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서해 남부바다, 동해 남부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양을 보시면 제주 윗세우름에 무려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 해남이 71, 남해에도 74mm가량의 강우량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빠르게 강우량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전남 동부와 경상도 지방 총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 50에서 150, 제주도와 충북, 영동지방으로도 30에서 80mm가량 더 내리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풍속, 초속 30m 안팎의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